이번에는 이제 인수분해 중에서 좀 어려운 인수분해죠. 그래서 내림차순, 그 다음에 취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내림차순이에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림차순. 그럼 내림차순 한번 가서 볼게요. 일단 내림차순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 건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내림차순을 할 때는 요런 꼬리 문제들이 내림차순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x 플러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x 플러스 뭐 a 플러스 2b라고 할까요? 그럼 이런 걸 전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요. 그럼 전개할 때는 얘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전개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한번 전개해 볼게요. 는 일단 x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놈하고 이거 곱하면은 a 플러스 2b가 나올 거고, 얘하고 얘 곱하면은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 두 개 곱하면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간단하게 보면 2a 플러스 3b니까는 2a 플러스 3b라고 써줄게요. 한 번에요. 그럼 일단은 이 모양이 되면은 요 모양으로 갈 수 있나요? 그렇죠, 갈 수 있죠. 예, 요거 두 개, 우리 X자형 기억하죠? X자형. X자형처럼 하는 거예요. 이건 A 플러스 B, 이거는 A 플러스 2B.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요거 나와요? 나오죠.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 형태에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상수항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 두 놈을 더하면은 가운데양 나올 수밖에 없죠. 전개한 거 보면은. 예, 이렇게 되니까 요 형태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더 풀어 헤쳐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b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2b제곱.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좀 더 귀찮게 나오면은 이게 막 섞여져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은 이런 걸 보고 나서 뭘 생각해야 되냐? 인수분해 방법 뭐라고요? 공통인수,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x자.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니면은 무조건 내림차순 가는 거예요. 내림차순. 알겠어요? 내림차순은 어떻게 한다? 그쵸? x제곱, 그리고 x가 있는 게 요거죠? 그럼 2a 플러스 3b,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지금 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데, 내림차순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상수항.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하면은 x가 없는 항은 다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수항은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요 꼴에서 나왔으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알겠죠? 이 항은 인수분해 된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꼭 기억해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무조건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뭐죠? 이거 잘못했네요. 2b제곱이네. a 플러스 b, a 플러스 2b로 인수분해가 되죠. 상수항 인수분해 됐는데, 상수항 인수분해 된 거를 두 개를 더하면 x의 항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알겠죠? 그럼 이 형태로 됐으면 이제 위로 가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네. 이게 한마디로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내림차순을 자체가 인수분해 방법이라기보다도 내림차순을 해주고 나면은 공통인수가 나올 때도 있고, X자가 나올 때도 있고, 뭐 완전제곱식, 합차공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한마디로 내림차순이다. 그런데 주로 나오는 거는 X자 또는 공통인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여기서 이걸 X로 묶지 않고 A로 묶든가 B로 묶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B로 묶었다.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B가 아닌 항들은
인수분해가 될 거고 더하면은 1차항의 개수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x로만 차수가 같을 때는 x의 제곱항, a의 제곱항, b의 제곱항 차수가 다 같잖아요. 이때는 아무 항으로나 해도 되고요. 아무 문자로나 기준 잡아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x가 3이고 a도 3인데 b만 2차다. 그럼 b가 차수가 낮잖아요. 그때 낮은 차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수는 해줘야 돼요. 예. 나름 차수로 안 해주면은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되니까는 제일 낮은 차수로 해준다. 라고 일단 기억을 해둬요. 왜 그러는지는 이제 고1 때 그 과정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요. 여기서는 좀 간 보는 거니까는 간단하게 갈게요. 예,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문제 풀다가 나오면 물어보세요. 얘기해 줄게요. 그럼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 문제 여러분 개념서에 있는 문제인데 x제곱 xy 요걸로 설명해 줄게요. 왜 낮은 차수로 해야 되는지. 그럼 지금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6.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x에 대해서 먼저 내림차수는 해볼게요. 높은 걸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한번 해볼게요. y 빼기 1 빼기 1이죠 이거. x 플러스 2y 빼기 6. 그러면은 상수항은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플러스 2로 해주고 선생님 이게 무슨 인수분해예요? 공통인수 빼는 것도 인수분해예요. 알겠죠? 이 문제는 되네요. 네, 이 문제는 x제곱으로 해도 되고 y로 해도 될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다. 쉬운 문제는 둘 다 돼요.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우리는 낮은 차수 기준으로 해주자 라는 얘기를 해줄게요. 이건 안 됐어야 되는데 되네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 있고 하나는 y 빼기 3이 있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되죠. 끝났네. 그럼 이렇게 하면은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는 x 쓰고 그대로 쓰면 되죠. y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예.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해주는데 네, 의도와 다르게 높은 차수로 해도 내림차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럼 낮은 차수로 해볼게요. 낮은 차수로 하면은 y 되죠? y로 묶어주면은 y가 있는 게 문제는 다시 한번 쓸게요. 옆에다가 y가 있는 게 요거니까는 y 묶어주면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상수항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상수항을 선생님이 였다가 바로 안 쓰고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은 이거 인수분해 될 거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그럼 이것도 공통인수가 보이죠? x자가 꼭 나오는 게 아니라 공통인수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공통인수 보이면은 공통인수를 무조건 앞으로 빼세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y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도 나오죠? 그런데 이 방법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여튼 왜 낮은 차수를 묶어주냐 그 이유는 약간 가정이 있는 건데 낮은 차수는 한쪽에만 있을 거라는 인수분해 했을 때 한쪽에만 있을 거라는 가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낮은 차수를 묶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인수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인수가 튀어나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래서 낮은 차수로 묶어주는 게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선생님 여기인데 문제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놈을 가장 높은 차수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는 이건 x로 묶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풀릴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만 붙여놓은 이 식에다가 차수를 이렇게 높게 표시한 걸 제가 십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렇게 내놓으면 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안 나오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림차순 이렇게 푸는 거다. 됐죠? 내림차순은 꼭 풀 때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여기 안 보이겠구나. 네. 내림차순 할 때는 유형학습도 한번 좀 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인데 개념 유형 있죠. 개념 유형.
개념 유형 학습 그림 만들기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하나씩 클릭해 가지고 그림 만들기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본 유형 가는 거예요. 개념 유형 꼭 풀어주자. 네, 그러면 여기서 내림차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